그날 황혼역, 나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걷던 그 산책로에서 무심코 보낸 한 번의 미소가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 후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와의 우연한 만남이 내게 다시 숨쉴 이유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담소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해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두 번째 봄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내와 이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36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내게 남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의무감으로, 의무감은 다시 무감각으로 변해갔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내 가슴에 떨어지는 눈물 같았습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이 한 장의 종이에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집안에 메아리치는 내 발소리만이 나를 반겼습니다. 식탁에 놓인 찻잔 하나, 침대 한쪽에 움푹 패이지 않은 이불, 옷장 한편에 비어버린 공간, 그 모든 부재의 흔적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라곤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뒷산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견디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걷는 행위 자체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공간에서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4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한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하늘거리는 꽃잎들이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봄의 향기가 가득했고 저녁 노을이 산책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돌아 전망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오래된 나무 벤치, 그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등지고 있어 처음에는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발, 정갈한 옷차림, 그리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진 두 손,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선이 마주쳤을 뿐입니다. 서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 어딘가 낯설지 않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지만 어쩐지 발걸음이 전날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녀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산책로에서의 그 짧은 마주침은 어느새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벤치에 앉아 있지 않으면 왠지 하루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쯤 지났을까요? 유난히 따뜻했던 오후,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매일 이 길 걸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살짝 갈라진 듯 했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봄날의 첫 새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일 이 산책로를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경이었습니다. 67세,
나보다 3살 어렸습니다.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5년 전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딸 하나, 캐나다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함 없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작해 함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30분 정도 걷다가 차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2시간 넘게 산책로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잃은 채 살았다고. 교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묻혀 정작 윤미경이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이혼 후 홀로 서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낯설고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 여자는 왜 혼자일까 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조금씩 나를 찾아가고 있었죠. 나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회사와 가정 사이를 오가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고. 정년 퇴직과 이혼이 동시에 찾아왔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수십 년간 해온 일과 함께했던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왜 일어나야 하지 였어요. 출근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산책로를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같은 길이지만 매일 다른 풍경을 발견하면서 삶의 작은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죠. 우리는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산책로의 나무들, 하늘의 구름, 때때로 마주치는 작은 동물들, 그런 것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5월 중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산책로에 나왔다가 급하게 비를 피해야 했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있는 작은 정자로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비에 옷이 젖고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도 같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비와 함께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항상 편안함을 원했고 그녀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갈망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고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식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안정을 원했고 나는 변화를 원했죠. 결혼 생활 내내 나는 그의 세계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들으며 내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고. 내가 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다고. 어느 순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행성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미래를 위해 살았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면 같은 말을 달고 살았죠. 하지만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함께 쌓아온 추억보다 쌓아온 오해와 실망이 더 컸던 거죠. 그 비 오는 날 정자에서의 대화는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실패, 후회와 아픔을 나누면서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산책로에서 만나는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산책로뿐만 아니라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고, 동네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책을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시집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를 좋아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다는 그녀. 그녀가 추천한 시들을 읽으며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감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자들 사이로 스며드는 감정들, 한 줄의 시구에 담긴 깊은 의미들, 그런 것들을 다시 느끼게 해준 그녀에게 고마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퇴직 후 취미로 시작한 요리가 이제는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내 집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웃고 떠들던 시간들,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혼 후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었다고. 텅 빈 식탁 앞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런 그녀에게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특별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나 역시 고백했습니다. 이혼 후 가장 그리웠던 건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는 소소한 대화였다고. 오늘 있었던 일, 내일의 계획, 길에서 본 재미있는 장면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다고. 그런 내게 그녀와의 대화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산책로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계절이 변하는 동안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건 산책로가 아니라 어쩌면 서로의 상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함께 걸으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치유되어 왔다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당신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내게는 삶의 의미가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 또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혼 후 끝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그녀가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 웃고, 다시 느끼고, 다시 꿈꾸게 해준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후로 매일 아침이 다르게 느껴져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고, 들리는 새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으로의 길을 암시하는 것처럼.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책로 대신 실내에서 만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따뜻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그녀는 내게 조그만 선물을 주었습니다. 손수 뜬 목도리였습니다. 은퇴 후 배우기 시작한 뜨개질로 만든 첫 작품이라며 수줍게 건넸습니다. 그 투박한 목도리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녀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시인의 시집과 내가 직접 만든 쿠키였습니다. 요리에 서툰 내가 밤새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가며 만든 쿠키. 모양은 엉성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라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는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텅 빈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외로웠던 식탁이 따뜻한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각자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소망을 빌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녀와 나는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녀의 집에서, 때로는 내 집에서. 아직 동거나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고 내 집 냉장고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과 요거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우리의 흔적들. 그것이 우리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으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창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함께 계획하며 작은 설렘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움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가 걸었던 산책로에는 이제 우리의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 비를 피했던 정자, 손을 잡았던 노을 진 길목. 그 모든 장소들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열정과 설렘으로 가득했다면 황혼의 사랑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편안함으로 채워집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동반자를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황혼의 사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후반부에 홀로 남겨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 사랑할 수 있고, 혹은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저와 그녀처럼 황혼의 산책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혼 후에도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미소와 함께 걷는 산책길은 그 어떤 젊은 날보다 따뜻했습니다. 황혼의 노을 빛처럼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 담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담소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담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